범위 내에서 품질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생존권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정부가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을 간과했다는 업계 측의 볼멘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학회 이승창 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주실 임방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의 파견 형태를 문제 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되는 그 파리바게뜨 본사가 예. 정규직 직원을 고용해서 가맹점에 근무시키면서 가맹점 운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불파견이 안 되는 거고 직접 고용해서 보낸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자기 직원을 보낸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직원을 남의 회사 직원에다 집어넣은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파견할 수 있는 업종 대상에 30몇 개 전에도 제외되고 근데 뭔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제빵 내지는 카페 기술이 없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면서 품질 유지하면서 전국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급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도급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업무 지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반 제품,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완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공품을 이제 완성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 까다로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품목수도 보면 대개 한 1,000가지, 뭐 때로는 한 2,000가지 되기도 하고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가맹점주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제일 만든 거는 협력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느리고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지시고 하고 이제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파견이 뭐고 도급이 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은 파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급을 선택했는데 파견 성격의 일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파견이 뭡니까? 일단. 네, 우선 파견의 정의부터 보면요.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고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근로자는 이 사용 사업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사용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나 감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파견 사업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위치가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좀 열악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파견법에서는 이 파견 대상이 가능한 업종을 32개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 제빵사 여기는 이 3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급 계약이라는 걸 체결한 겁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를 보낸 건데요.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이 도급 계약을 해도 그런 협력업체에서는 직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다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도급은 이 근로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고용한 쪽, 즉 협력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도급을 한 사람, 도급인인 뭐 가맹점주나 아니면은 뭐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받으면은 이것은 이미 도급의 성격을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이 파리바게뜨 사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실질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근로감독을 해보니까는 협력업체 그 지시 감독을 받은 게 아니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 감독이 있더라. 그럼 이거는 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파견과 동일하다. 그런데 파견법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파견이다. 자, 조금 더 그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승창 협회장님이 파리바게뜨라고 하고 제가 대리점주라고 하면 우리 임방글이라고 하는 제빵 기사를 갖다 고용을 해서 제가 하지만 제가 지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도급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지시를 막 하게 되면은 사실상 파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그 파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애지도록, 파견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도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고용노동부에서 했다는 거죠. 조금 다시 정정을 하면요. 여기가 본사고 여기가 가맹점이고 예. 저는 또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협력업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력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본사가 그래야 지시를 도급이 되는 합니다. 거죠. 네. 근데 본사가 막 지시를 하면 이건 파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본사가 사실상 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자, 그런데 문제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지시하고 가맹점주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갖다 진행하면 될 것이지, 본사의 뭐 어떤 얘기라든가 파견한 업체의 얘기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자가 아니고 4자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시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시잖아요. 그죠? 지시하면 안 돼요. 가맹점주도 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급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협력회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본부가 하던 가맹점주가 하던 협력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로 옮겨라 하고 가맹점주가 생각을 하면 본인이 직접 옮기거나.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미장이라든가 건설에서 뭐 무슨 뭐 콘크리트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건 도급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견하신 업체의 말만 들으면 되고 실제로는 양생 다 시켜놓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무슨 미장 다 해놓고 가면 되니까 되는데, 이게 지금 빵 만드는 거다 보니까 본사에서 품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다른 법적인 방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장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가맹점주에 하나씩 한 명씩 보내가지고 뭐 근무하게 한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회사에다가 남의 회사니까 인건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파견을 시키려면 파견법에서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것만 딱 돼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할 수도 없고 모집된 가맹점에서 품질 유지될 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을 우리가 뭐 웬만한 직원 하나 뽑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급계약 방식을 써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계약 뭐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딱 그 완성품만 만들면 일이 끝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만들어진 거를 잘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 가면서 파는 거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개수가 많아지고 변동이 됐다 보니까 협력회사 통해서 가는 거가 너무 느리고 힘들죠. 또 가맹점주를 통해서 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불법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어떤 보장을 갖다 협력업체가 할 수도 없겠죠.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력회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력회사니까 거기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노동부가 그 근거로 하고 있는 노동법과 파견법에서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지금 현재 그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조치들이 다 내려진 건가요? 네, 지금 뭐 그 노동부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에 공문을 보낸 걸 보면요. 우선 1차 시정 기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11월 9일까지 5,378명 정도죠. 제빵 기사, 카페 기사를 직접 고용해라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직원 1인당 1,0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또 그 기간 그 전까지 직접 고용을 못 하겠다면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정 명령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5일 이내에 모든 가맹점들이 직접 고용한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쉽지 않은 건 둘째로 치고 그 우리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직접 고용해서 직원을
파견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직원을 다른 사람 회사에 아마 그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직원들을 전부 다 자기네 그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정식 고용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맹점에 보낼 때는 이것도 파견 계약으로 못 보냅니다. 그렇죠.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도급 계약 형식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또 본사가 또 지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급이니까 지시를 못 하는 거죠 또. 예, 도급 계약 형태로 보내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도급 계약을 보내면 가맹점이 지시를 못 해요. 근데 자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지시를 업무를 못 내린다라는 거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어렵고요. 우리 대리점은 단팥빵이 더 많이 팔리는데 단팥빵을 더 만들어 주세요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점주가. 또 하나 이 대리점주 입장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왜 본사 직원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본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매장 운영에 관여하는 걸 과연 가맹 점주들이 그걸 반드시 달갑게 여길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 또한 아주 명쾌한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랄까 이 가맹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뭔가 노동법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뜨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총에서는 이게 이제 좀 빈틈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총에서는 이거를 상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법에서는 이제 이런 가맹 사업에 대해서 상법에서 아예 가맹 본부가 이런 이 가맹점에게 어떤 교육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조항으로 상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막 파견법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법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이 사업은 정말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근데 문제는 또 이런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과 또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로 직접 고용이 무조건 답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파견법을 개정을 해서 뭐 제빵 업무를 그 파견 대상 업무를 포함시키는 게 이것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은 파견법 좀 어떤 그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글쎄요. 입법이 모두 만능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걱정해 주는 방송은 아니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궁금한 게 파리바게뜨에서는 그 파견 업체를 갖다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연대를 시켜가지고 뭐 어떤 방법을 갖다 모색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뭐 제가 그 본사에 지금 돌아가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뭐 리포트 받을 입장도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지만 뭐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은 있지 뉴스에 보면 이제 소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직원 중에 제빵 기술자가 한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되는데 갑자기 5,000명을 고용한다는 게 조직 운영이 이게 금액도 금액이고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송이 우리나라 소송하면 장사 비즈니스는 언제 합니까? 이것도 6개월, 1년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럼 세상 다 바뀌는 거거든요. 또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제까지 이 빵을 먹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손님들은 또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바꾸다가 잘못되면은 파리바게뜨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 제빵, 커피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회사를 잘 만들어가지고 무슨 회사가 됐든 또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업무 지시나 이런 것이 바로바로 전달돼 있는 체계로 길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그냥 단순히 인력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이 제빵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노하우가 있고 다 지시를 정말 직접적으로 다 순간순간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업체를 크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파견을 하게 한다.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가 파견이 아니라 도급을 하게 한다는 거죠. 될 수 있고 또 하나 급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파견법이 지금 퍼시티브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상법만으로 다루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맹 사업은 특별법으로 가맹사업 공정화 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법하고 이 가맹법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부닥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몇 개가 눈에 띄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손을 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에 관한 공정화 법률이 있으니까 거기서 명시를 해주고 다른 법에서는 그거를 지원해주거나 진짜 공정화에서 벗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노파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실성에서 벗어난 계약이 될 때는 간섭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견법도 보면 저희가 IMF 때 생긴 거거든요. 뭐 정규직 다 붙어 떨어지면서 임금이 막 3분의 1, 2분의 1 축 내려서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지금의 관리 수준이나 임금 수준이 그러냐? 진실성에서 너무 벗어난 거냐?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에 대한 어떤 그 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반대하고 있고 가맹업주와 협력업체 또 제빵기사들도 다 불만이 있는 그런 조치인 것 같은데 일단 또 우리 그 협회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파견 업종들을 결과적으로 막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고용에 대한 불안들이 전 사회적으로 더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어요. 파견법에 대해서 이 파견 사업 대상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라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여야 쪽에서 많이 다투고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쉽게 사실 이 파견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 IMF 말씀하셨듯이 IMF 때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제도화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고요.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뭐 특히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 무슨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만 됐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게 사실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내기만 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한다면 착취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내 근로자를 임금에서 떼가는 거예요. 네, 특히 이번에 이 파리바게트의 경우에도 중간에 뭐 임금 꺾기 이런 얘기하면서 연장 뭐 수당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견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 유연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필요 최소한은 그쳐야 되고 또 파견 근로자의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의 그 지위 보장에 대해서도 이게 충분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물론 법문은 있어요. 파견 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 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했지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법원으로 가서 뭔가 판단을 받는다면 이것과 관련돼 있는 판례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무슨 뭐 이렇게 그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급 계약, 뭐 내지는 무슨 용역 계약 이런 계약을 이름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거 직접 고용해라 뭐 이런 식의 판례는 다수 있습니다.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볼게 이런 그 가맹 사업과 관련한 파견이냐 도급이냐 이런 문제는 아마 지금 처음 문제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판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이런 가맹 사업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 협력업체로부터 직원 데려다가 일을 막 시켰는데 나중에 이 직원이 나 직접 고용해라. 나는 너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번 건은 본사가 따로 있고 가맹점이 따로 있고 본사는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런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렇죠. 붙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회장님. 관련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번 논란이. 이게 법원으로 가도 논란이 될 것 같고 가지 않고 뭐 어떤 무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새로운 대안들을 찾지 않는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파장들이 미칠 것 같은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또 혹은 업계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파리바게트 특정 회사가 지금 문건이 건이 돼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이 회사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뭐 제빵 비즈니스 1위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을 위해서 미국도 진출하고 있고 있는데 또 나머지 그 2위에서 뚫레주로도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의 75% 정도는 식음료에 해당이 됩니다. 매장이 좀 커지면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바로 인건비가
원가 상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돼서 예. 경쟁력이 떨어져요. 예.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변형된 것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변형된 것들이 일반 제조 분야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곳조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고용을 좀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데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서비스업에 대한 그 발전 단계가 이제 늦지 않습니까? 예. 이런저런 규제나 발전 진행이 늦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파리바게뜨 또는 그 프랜차이즈 서비스업이 도급 문제가 됐지만 이번 기회에 파견부도 손보고 가맹사업부도 좀 뭐 어떤 부분을 손봐야 될지 보고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진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진실성이 담보되는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무리 도급 계약을 하더라도 임금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뭐 70% 80% 이상 되는 거냐. 그리고 사대보험도 또 주는 거냐. 이렇게 그게 아니고 50%도 안 되냐 60% 안 되냐 이런 건 또 우리 받을 수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진실성 있는 계약을 맺어진 거냐. 그 계약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은 그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지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충되는 것들을 이번에 한번 이렇게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특정 회사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이 우리가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킨 나라인데 이 분야가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의 정도 또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맞물려져 있는 이 문제인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조정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도 너무 양쪽이 다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뭐 지금 파리바게뜨 쪽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그러면 모두가 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앞서 뭐 이것을 직접 고용할 경우에 당장 닥치게 될 어떤 그런 인건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인건비는 뭐 가맹점주한테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또 이 근로자들이 언제나 또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그렇죠. 고용 그냥 뭐 3명 뽑을 거 2명 뽑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본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또 한 2년 지나고 또 해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전 제3의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뭐 언급을 했지만 무슨 합작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시간 유연성도 보장받고 또 그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받고 이거 전부 다 해결할 그런 묘안이 찾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정말 머리를 모아서 이거는 정말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학회 이승창 학회장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